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5가지 청정 가운데 그 우리 이빠산에 우리 보니까 통찰지 대품에 해당하는 5가지 우리 그 청정 가운데 2가지 청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견청정과 도의청정 이 2가지 됐고, 이제 나머지 3가지 청정이 남았습니다. 이제 한자로 하면은 도, 비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행도, 직연청정, 직연청정 3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제목을 잘 살펴보면 그죠. 이제 이 3가지 제목에는 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견, 지와 견, 냐나, 다산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2가지에는 그게 없었죠, 그죠? 제일 앞에는 지는 없고 견만 있었습니다, 그죠? DT, UST만 견만 있었습니다. 2번째는 도의 청정이랬지, 그죠? 지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3가지에서는 뭡니까? 도, 비도, 직연청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행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직연청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냐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냐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윗바사나 냐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할 때 어떤 것이 통찰이냐, 어떤 것이 반향이냐 이렇게 했을 때죠. 그 정의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청정도론에서는 부타우 선생님은 뭐라 했습니까? 윗바사나 지혜를 통찰이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도, 비도, 직연, 청정부터 본격적인 윗바사나가 나타난다. 그래서 즉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타난다. 됐죠? 윗바사나의 지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우리 청정도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목만 했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3개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중간에 보면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되어 있죠? 하십시오, 그죠? 명상의 지혜, 생명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수순하는 지혜, 요까지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종성의 지혜가 하나 더 있으면 요거는 22장 직연청정에서 나옵니다. 요거를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명상의 지혜부터 수순하는 지혜까지 요 가지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됐죠? 요 가운데 도, 비도, 직연청정에 해당되는 것은 명상의 지혜와 생밀의 지혜 전반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2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명상의 지혜와 그죠? 그다음 생밀의 지혜 가운데 전반부 그렇게 1.5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도, 직연청정, 도따끔에 의한 지와 견의 청정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8.5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1장에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됐죠? 그러니까 타이틀 이름까지도 직연청정, 직연청정, 직연청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도, 비도, 직연청정, 행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직연청정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윗바사나의 지혜가 이제 지혜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20장 도, 비도, 직연청정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 가운데 명상의 1번 명상의 지혜와 2번 생밀의 지혜 가운데 전반부 우리 굳이 이야기하면 1.5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1.5개를 갖고 한 챕터를 만들어서죠. 또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죠 명상의 지혜 있잖아요. 명상의 지혜 이것이 윗바사나의 지혜의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명상의 지혜의 핵심이 뭘까요? 무상고무합니다. 이제 윗바사나 나오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상고무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만큼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고, 그만큼 초기 불교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청정도로는 무상고무화를 강조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통찰지를 설명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됐죠? 초기경에서 통찰지 깨달음 알아는 되는 거 하면 무조건 그 토대에는 무상고무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타우 선생님도 당연히 청정도로를 하면서 무상고무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명상의 지혜에 넣어놨습니다. 됐죠? 명상하는데 뭘 명상합니까? 왜? 정신물질의 무상고무화 요것밖에 없어요. 근데 무상고무화가 좀 우리가 문득 무상고무화가 파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특히 여기서 좀 백무 부타우 선생님 뭡니까? 요새 백세 인생 하죠, 그죠?
부타고사 선생님이 요새 이 한국의 100세 시대에 이걸 다 깨뜨려 보신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을 100세 시대로 잡고 있잖아요. 요걸 갖고 하나 나라고죠. 100세 시대니까 뭡니까? 전체를 보는 거, 그 방문하면 50, 50, 그죠? 10개로 나누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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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나누고, 해체하고, 나누고, 들어가면 맨 마지막 어디까지 만나겠어요? 찰나까지 만납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알겠죠?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무상고, 무아를 특히 찰나와 상속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찰나 나오면 바로 상속 나와야죠. 제가 수시가 안 되었잖아요. 전기하면 뭡니까? 저거는 찰나가 상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는 찰나생 찰나매를 거듭하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매인데 찰나적 존재인데 왜 밝혔습니까? 찰나가 흐른다. 찰나가 상속한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는 그래서 뭡니까? 찰나와 상속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명상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이거 다시 뭡니까? 이제 생멸의 지혜로 이제 우리가 찰나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다야 바야, 그죠? 생멸. 이렇게 파악이 들어간 것이 생멸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반까지 해서, 그죠? 1.5개를 이쪽 긴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21장은 행도직연증기입니다. 도닦음입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도를 닦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세 번째 나온 게 뭐라 했습니까? 무너짐의 지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방가냐나입니다. 저 방가. 방가는 뭡니까? 빵!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방가입니다. 방가. 방가나 빵이나 똑같아요. 먹는 빵이 아니고 빵 터지는 거. 됐죠? 노래도 있대. 빵! 그죠? 뱅뱅뱅인가 뭐 노래도 있더라고. 그죠? 그죠? 왜냐면 저는 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확 들어가요. 딴 노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노래는 몰라요. 제목이 있더라고. 제목이. 됐죠? 그죠? 그렇죠? 그죠?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터져야 되겠죠? 우리 계속 무상고무와 찰나, 상속 이런 걸 계속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해체해서 들어가면 나중에는 뭡니까? 오늘로 빵 터지는 데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예,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됐죠? 이 방간자나가 생기면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공포 안 생깁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부타고사 선생님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 사문이 뭡니까? 공포지혜. 됐죠? 공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삶이라는 것은 위험하구나. 됐죠? 윤회라는 것은 위험하구나. 그죠? 그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됐죠? 예, 그런 게 생깁니다. 그죠? 이것이 위험의 지혜입니다. 됐죠? 이제 위험에 삼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겨움의 지혜가 생깁니다. 역겨움은 뭡니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그죠? 염호, 그죠? 그죠? 그 역겨움에 사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빵 터진 걸 안 보면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전부 윤회 담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아닌데, 존경합니다. 그건 아직 끝까지 뭐 살펴봤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빵 터져야, 그러고 뭡니까? 이 공포까지 딱 체험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뭡니까? 해탈하기를 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우리 형성된 것, 유의법에 대해서 평온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해탈 열반에 수술하는 지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와 가를 찾아가는, 도를 찾아가고 가를 찾아가는데 이 중간에 종성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족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범부와 성자는 족보가 가슴이가 다릅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뭡니까? 범부에서 성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족보를 바꾸는 순간에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종성의 지혜, 족보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상놈이 양반되는 순간, 됐죠? 또 종성의 지혜는 두 군데 나타납니다. 여기서 도화가를 찾아갈 때 나타나고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본산매를 찾아갈 때도 종성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본산매 체험도 굉장한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아니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여기서는, 그죠? 20장에서는 도, 비도, 지견청림입니다.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프린트물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죠? 오늘 또 그 책에 들어가서 시간 될 만큼만 보겠습니다. 그럼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한글은 깁니다. 그죠? 도비도지견 청정이라고 되겠죠. 도비도지견 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본격적인 관찰, 무상고 무아의 본격적인 통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죠? 근데 앞에서 그런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기 위해서는 됩니까? 해체를 해놔야죠. 그렇죠? 그럼 경청경에서 해체해서 보기가 됐습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라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의심이 생기겠죠? 그 의심을 극복해야 되겠죠? 의심을 극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의심이 따라 붙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도화가를 채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미세한 의심이라도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제거하는 거로서 우리 그죠? 도의 청력이 나왔고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그죠? 그죠? 도와 도 아닌 것을 그 구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체득이 됩니다. 근데 왜 이름을 도, 비도, 지견청정을 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통찰에 들어가는 것은 도고, 그죠? 광명, 행복, 희열, 이런 게 뻥 빠지 뿌리면은 도가 아니다. 엄마야. 광명, 희열, 행복, 이거 뭐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게 속아 뿌리면은 절대로, 그죠? 우리 해탈 열반에는 궁극적 행복은 실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했잖아요. 도, 비도로 해놨습니다. 도, 비도에 관계되는 것을 했잖아요. 우리 20장 보면 제일 뒤에 있잖아요. 제일 뒤에 몇 페이지만 하고 말을 드립니다. 그 앞에는 전부 뭡니까? 우리, 그죠? 아까 말한, 무슨 제입니까? 명상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도, 비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만큼 있잖아요. 수행자들이 도가 아닌데, 광명, 희열, 행복, 이런 데 속아버리면 안 된다. 뿅 갚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말은 이제 제부터 그랬죠. 말은 그런데 뭡니까? 돈 300까지도 안 가요. 좀 앉아서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뿅 갚이죠? 안 그렇다면 오늘 존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도론에서도 그거를, 특히 20장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타이틀을 도, 비도, 지견, 청정을 타이틀로 내걸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비도, 지견, 청정의 내용은 무상고 무아의 본격적인 관찰.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로 했잖아요. 자, 도와 도 아님을 알고서 한국된 지혜가 도, 비도, 지견, 청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 비도, 지견, 청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걸 명상의 지혜인데, 그죠? 명상의 지혜를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제 이렇게 우리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서 또 조직적인 윗바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요 윗바사나인데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광명등이 나타날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무상고 무아를 치밀하게 추구해 들어가고 살펴 들어가면은 광명 쭉 나타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타났구나. 이런 말을 부르겠죠. 그죠? 예? 굉장한 희열이 생기도 희열이 생겼구나. 이런 말을 부르겠죠. 굉장한 행복이 생기도 행복이 생겼구나. 이런 말을 부르겠죠. 그죠? 그러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막 보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광명이 확 나타나는 게 뭡니까? 뿅 갚입니다. 그러면 비도에 빠진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 안 됐겠다. 그것이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윗바사나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다른 말로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 명상의 지혜가 윗바사나의 시작이다.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아까 봤죠? 그죠?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제시하였다. 그죠? 그래서 조사의 통달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3번에 여기서 설명한 3가지 통달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안것의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은 법들의 자상을 파고, 우리 법 나오면 벌써 또 자상공상 나와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예, 우리 초기불교, 상자부불교, 그죠? 북방불교, 똑같습니다. 뭐 대승불교 할 게 뭐 굉장한 것 같죠? 죄송합니다. 법을 보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그죠? 법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상과 공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초기불교할 때 제가 수백 번 했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상은 뭡니까? 개별적 특징. 공상은 뭡니까? 보편적 특징. 개별적 특징은 뭡니까? 자, 탐욕, 성냄은 법입니다. 됐죠? 해로운 법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런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러시면서 존경합니다. 근데 한국 불교에서는 특히 부산 같은 데 가서 뭡니까? 탐욕과 성냄이 같은 거 다른 거 물으면은 불교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대답 못 합니다. 왜? 탐진치가 둘이 아니다. 맞죠? 탐진치 본래 없다. 탐진치가 둘이 아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과 성냄 같은 거 다른 거 보면 둘이 아니다 했는데 갔다고 하려고 이제 자기 상식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스님이 지금 몸이 다른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큰 스님들은 탐진치가 둘이 아니다 했는데 그러고 불교를 20년, 30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군다나 부산 쪽 경상도 사람일수록 대답 못합니다. 대답한다 뭡니까? 둘이 아니다. 가슴이 대답합니다. 제가 또라이인지도 몰라요. 또라이인지도 모르고 갖다 해버립니다. 그죠? 저 스님 어떻게 그걸 잘할까? 제가 대구령 교합장 출신 부산에서 1년 6개월 했어요. 그런 소리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잘합니다. 됐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예,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상은 뭡니까? 고유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개별적 특징이 다릅니다. 맞죠? 탐욕의 특징과 성냄 특징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개별적 특징 혹은 그죠?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거는 자상의 측면에서 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불탐, 부진, 불치 등등등은 82법은 전부 고유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법의 자상의 측면에서 살펴본답니다. 그런데 탐욕도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체해서 보기로 했잖아요.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 보는 것은 무상입니다. 찰나입니다. 됐죠? 탐욕이라는 것도 찰나적 존재입니다. 찰나적 존재는 왜 내한테 탐욕 계속 있지? 찰나들을 지금 거듭하고 있어요. 됐죠? 그죠? 탐욕도 무상고무합니다. 성냄도 무상고무합니다. 됐죠? 열반을 제외한 82법은 전부 무상고무화로 비결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는 건 뭡니까? 보편적으로 보는 거죠? 탐욕도 무상고무화, 성냄도 무상고무화. 이렇게 보는 것을 뭡니까? 보편적 특징의 측면에서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덕을 공짜로 옮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보편적 특징입니다.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법은 모든 불교에서 불교 2000년 사이에 존재한 모든 불교는 법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자상공상이라는 그죠? 사바와 라카나 그죠? 그다음에 사만냐 라카나라는 용어만 안 썼을 뿐이지 초기는 도체 그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주석서문은 아비달마에서 자상공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먼저 자상공상으로 딱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방 아비달마에서도 쓰고 있고요. 반야 중간에는 안 나온 줄 압니까? 대반야바람 일장이 전에 많이 제가 수십 번 해서 딱 프린트로 다른 하나 들었어요. 초기 불교 예범 지금 2번이나 인용해놨어요. 됐죠? 자상공상이란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오직 색수상식은 자상의 측면에서 다 다르다. 그렇지만 뭡니까? 예? 색도 무상이고, 됐죠? 예, 수도 무상이고, 이렇게 살펴보는 걸 공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죠? 우리 대반야바람 딱입니다.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방 불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유식, 여러 장 한 급씩이죠. 전부 법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단 차이는 뭡니까? 뭐를 더 강조하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달마 불교,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상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자상을 고유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이게 무상고무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상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야중간에서 뭘 강조합니까? 공상을 강조합니다. 더불공자 공상을 빌공자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반야성경이 뭡니까? 꽁 이라죠. 자상공상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부 계시는 소리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상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상이 전제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색수상 행식 아닌 빛을 지는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문으로 보면 우리는 뭡니까? 조견, 오언, 개공 이렇게 되어 있죠. 현당 스님 있잖아요.
그냥 조견, 오온, 개공 이런 거 있어요. 원어로 보면 뭡니까? 조견, 오온, 자승, 개공 이렇게 됩니다. 오온, 자승, 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뭡니까? 사바와, 소아바와 순야따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원어 나오면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하면요.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이 원어를 더 잘합니까? 제가 더 잘합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기분 안 나쁘죠? 이거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또 굉장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은 원어에 보면 있잖아요. 예. 자성공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예. 그걸 현장쌤이 뭐 때문에 뺐는 건 모르겠어요. 너무나 똑똑한 분이니까 있잖아요. 자성이라 넣어놓으면 요거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뺀 것 같아요. 나쁘게 본다면. 그죠? 예, 이미 원전에 있잖아요. 원전에 이제 소아바와 순야따 그 자성공이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그죠? 반야신경에서도 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상 그런 거죠. 그래서 알겠죠, 그죠? 요런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제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한번 보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죠. 안것의 통달지는 뭐라 했습니까? 법들의 자상을 파악함. 우리 18장, 19장 견청정과 도의청정 우리가 오늘까지 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안것의 통달지 아까 이미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의 통달지는 뭡니까? 법들의 공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20장입니다. 도지도직인 청정이 법들의 공상을 파악하는 거. 공상이 뭡니까? 우상고 무아 됐죠? 뭐야? 공상이 뭐지? 곤란합니다. 공상은 무조건 무상고무합니다. 그럼 제가 뭡니까? 20장에서 명상의 지혜에서 뭐 본다고 그랬어요? 무상고무화를 계속 통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죠? 법들의 공상을 파악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림의 통달지는 우리, 그죠? 21장에 해당됩니다. 무너짐의 관찰부터 그죠? 그죠? 여러 가지 관찰이 나옵니다. 여기 21장에 나옵니다. 행도지견 청정이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밑에 건 또 다음에 22장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세간적인 통달지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의 지혜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죠? 여기 도미도지견 청정에서는 두 가지 지혜를 본격적으로 다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명상의 지혜, 그죠? 그래서 깔라빠의 명상을 했습니다. 명상의 지혜와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그죠? 그 생멸의 지혜 전반부까지. 이제 그래서 이제 4번에서 명상의 지혜 이렇게죠 해놓고 명상의 지혜를 5번에서 쭉 좀 그걸 해놓고 정리를 해놨으면 이거는 우리 20장을 제가 정리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생멸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죠? 네, 생멸의 지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전반부까지 했습니다. 그 전부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른 말하면 뭡니까? 무상고무합니다. 됐죠? 특히 무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찰나로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제가 아담마 길라자리 9장 32의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요걸 쭉 인용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3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 명상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전반부를 살펴보고, 즉 무상고 무아를 살펴보고, 이제 뭡니까? 10가지 위파사나의 경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7번입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 3쪽에 됐죠, 그죠? 10가지 위파사나의 경계에서 뭡니까? 위파사나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런 성스러운 제자와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와 명상주자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게으른 사람에게 안 일어난다 했어요. 미처 부탁 안 되겠어요. 어머야, 게으르니까 뭐 경계가 나타나겠지. 아닙니다. 청림도는 분명히 저 105번에서 그대로 갖다 적어놓은 겁니다. 위파사나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런 성스러운 제자에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수행 제대로 하는 사람은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이런 사람한테는 안 생깁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릇되게 하는 수행하는 자에도 안 생긴다 했습니다. 미국 부탁 되겠죠? 수행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경계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굉장한 겁니다. 그죠? 더 어려운 거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에도 안 생기고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깨어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 10가지 위파사나의 경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바르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하는
윗바산을 시장한 쓴 남자에게 일어난다. 시장한 쓴 남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10가지인가? 광명, 희열, 경안, 결심,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 전부 좋은 거죠. 욕구는 서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는 욕구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영에 대한 욕구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여기 윗바산에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됐죠? 그죠? 네? 해탈 열반을 실현하려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는 그런 욕구입니다. 됐죠? 욕구라고 번역해놨다고 해서 그죠? 아, 높아가면 또 영에 또 생각나는구나. 아닙니다. 됐죠? 그죠? 전부 이 10가지가 하나같이 굉장한 경지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소가 뿌리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 못합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에서 도와 도 아니면 구분을 그죠? 견청정은 고성계를 구분하는 거고, 도의청정은 질성계를 구분하는 거고, 도비도청정은 도성계를 구분하는 거다. 이런 거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그죠? 그걸 그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그러면 20장 다 뗐습니다. 20장 다 이제 뗐고, 그죠? 구체적으로 책에 들어가서 또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다 읽은 겁니다. 그죠? 책을 통해서 교과서에 충실해야 된다. 그죠? 이게 벌써 저 7번째 해서 이제 좀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요거 안 들어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림도는 좀 끝나는 데 있잖아요. 요거 안 들어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 안 들어보고 있으니까? 교과서에 충실했다. 그죠? 그럼 요거 안 들어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 벌써 타이틀이 명상의 지혜죠. 그죠? 명상의 지혜가 뭔가 하면은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바로 명상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도고, 이것은 도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도와 도 아님을 알고서 확립된 지혜를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구는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라 부르는 조직적인 윗바산을 수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제 깔라빠는 그 밑에 제가 줄을 달았습니다.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이 지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브라함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깔라빠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는 게 물질이죠.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화학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분자, 원자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원자, 분자 하죠. 그죠? 원자가 뭐 이게 분자죠? H2O 하면은 그죠? H2O는 분자잖아요. 그죠? H하고 O 이런 거는 원자죠. 우리가 원자라는 것은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탄소, 수소 다 다릅니다. 그죠? 산소. 왜 다르냐? 고유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그죠? 원자 상태로 물질은 존재하지 않지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맞죠? 제가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 그런 말씀드리면 공부를 잘했어요. 웃기는 얘기 말할게.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원자 상태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은 28가지, 물론 추상적인 물질을 제외하면 18가지로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을 해체해서 딱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지. 고유 성질을 가지고 한 거지. 현실적으로 존재할 때는,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물이 지어서 존재한다. 반드시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분자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깔라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달마에서는 물질은 최소한 8가지 그 고유성질을 가진 물질이 깔라빠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의 최소한입니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 최소한. 그걸 우리는 뭡니까? 8가지 뭡니까? 지, 수, 화, 풍, 색, 향, 미, 영양분. 됐죠? 그죠? 요 8가지.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분. 여기 요 프린트물 3쪽 밑에 주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중에 그 3페이지에 있잖아요. 맨 밑에 주 하나 있죠, 그죠?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이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무조건 그죠? 사물을 관찰하는 원리 이런 거는 같이 그죠? 놀았죠,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죠? 고유성질별로 분해해서 본다는 것은 이론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항상 분자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깔라빠이 명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특히 우리 뭡니까? 정신적인 것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심소법은 단독으로 존재합니까? 절대로 존재 못합니다. 심소법의 특징은 뭡니까? 만부수의 특징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고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지는 것.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어났다면 7가지 심소법은 반드시 들어가서 함께 일어납니다. 되죠? 거기다가 때때로들 6개 중에 몇 가지 이래가서 그죠? 적어도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죠?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한 20가지 정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30가지 가까운 심소법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깔라빠른 말, 그래서 깔라빠는 물이 지어서 일어난다. 있잖아요. 그래서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라 부르는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수행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조직적인 윗바사나를 합니다. 무슨 이유인가?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광명등이 나타날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다. 광명등이 나타날 때 윗바사나를 시작한 자에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어머야 두 번 나타나요. 이거 잘못된 거죠? 와 하나 차이났다 그죠? 이거 집에서 읽을 때까지는 저 방에서 읽을 때까지 못 찾아냈거든요. 딴 데서 미스프린트 된 거 하나 했는데 와 이거야. 이거 우리 원장선생님한테 가서 그 가방 기사할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윗바사나의 시작이다. 그래서죠, 깔라빠에 대한 명상, 이거는 항상 명상의 지혜와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우리 10가지 명상,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었죠? 아까 봤으면 되죠? 그 중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명상의 지혜 있죠? 그죠? 명상의 지혜는 바로 깔라빠에 대한 명상과 또 동일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극복한 다음에 이것을 제시하였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조사의 통달지가 생길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조사의 통달지는 안것의 통달지 다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측림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깔라빠에 대한 명상을 수행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3가지 통달지 나오죠. 아까 이거 프린트문으로 봤죠? 그죠? 3가지 통달지는 뭡니까? 아는 것의 통달지, 그죠? 지편지, 이 나왔으면 되죠. 조사의 통달지, 그죠? 심찰 편지, 이렇게 했으면 되죠. 버림의 통달지, 단 편지,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 3가지가 있으면 되죠. 이것을 두고 설하셨다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바티사미다 마카 있잖아요. 그죠? 일단 부다우사 선생님 청정도로는 주석서지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뭔가 주석할 때는 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월지라는 통달지는 알았다는 뜻에서 지혜이고, 통달지라는 통달지는 조사하는 뜻에서 지혜이고, 버림이라는 통달지는 제거하는 뜻에서 지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안것의 통달지, 조사의 통달지, 버림의 통달지라고 이제 부타우사 스님은 이렇게 수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운데서 1. 물질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느낌은 느껴진 특징을 가진다고 이와 같이 그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생기는 통달지가 안것의 통달지. 개별적인 특징이 뭡니까? 한자로 하면 아까 말한 자상입니다. 됐죠? 개별적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에 여기서는 특징 낙한을 주고 해서 또 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상. 됐죠? 자, 그래서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조사함으로써 생긴 통달지가 안것의 통찰지다 했고요. 물질은 무상하고 느낌은 무상하다는 방법으로 그 법들에게서 보편적인 특징을 제거하게 생기는 보편적 특징. 됐죠? 공상입니다. 더불공자. 아까 그 프린트물에 다 있었죠? 그죠? 보편적이라 할 때는 더불공자를 쓰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상이랍니다. 무엇이 공상입니까? 무상고무화.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법들에서 영원하다는 인식 등을 버림으로써 생긴 특징을 대상으로 가진 윗바사나의 통달지가 버림의 통달지다. 뭐를 버려야 됩니까? 상락 아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되겠죠. 영원하다는 인식 등이 됐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상락 아정이잖아요. 항상하다. 그런 게 뭡니까? 무상한 것을 두고 영원하다. 괴로운 것을 두고 즐겁다. 그죠? 자아가 아닌 것을, 무아인 것을 두고 자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더러운 것을 두고 깨끗하다. 이걸 우리 사전도라 그러죠. 네 가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죠? 상락 아정입니다. 이미 대승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초기 불교부터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죠? 이런 한 것을 우리는 버림의 통찰절에서 뭐를 버립니까? 대표적으로 상락 아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고 4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1, 2, 3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함으로부터 조건의 파악까지가 안것의 통찰제의 범주다. 그런 게 뭡니까? 견청령과 도의청령이죠. 자, 8장과 죄송합니다. 18장과 19장 그 가로 해놨죠.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함 견청령의 18장입니다. 조건의 파악 19장이죠. 자,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18장 견청령과 19장 도의청정 됐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안것의 통찰절에서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서는 법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통찰하는 것이 주가 된다. 그렇죠? 해체해서 보니까 개별적 특징이 드러나죠.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자, 어떤 것이 조사의 통찰인가 하면은 깔락바를 명상하는 것부터 생멸의 관찰. 그게 뭡니까? 20장입니다. 20장. 지금 본장 있잖아요. 본장. 굳이 이야기하면 21장의 3번 이하까지. 그죠? 깔락바를 명상하는 것부터 생멸의 관찰. 그죠? 까지가 조사의 통달지의 범주다. 됐죠?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윗바사나 가운데 윗바사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상의 지혜와 생멸의 지혜. 그죠? 이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특징을 통찰하는 것이 주관한다. 보편적인 특징이 뭡니까? 무상고, 무한. 그렇죠? 좀 더 봅시다. 우리 본장 20장에서는 뭡니까? 무조건 무상고, 무합니다. 그죠? 백세인생으로 나눠서 무상고, 무. 정신을 봐도 무상고, 무. 물질을 봐도 무상고, 무. 계속 지금 이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너짐의 관찰부터. 방간야나지요, 그죠? 이거는 우리 윗바사는 제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게 뭡니까? 21장에 해당됩니다. 21장 10번 이후부터가 버림의 통달지의 범주이다. 여기서부터는 다음과 같이 영원하다는 인식 등을 버림을 성취하는 7가지 관찰이 주가 된다 했습니다. 즉, 그는 행들을 무상이라고 관찰하면서 영원하다는 인식을 버린다.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면서 행복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무아라고 관찰하면서 자라는 인식을 역겨워하면서 즐김을 탐욕을 빗바라게 하면서 탐욕을 소멸로 일어남을 놓아버림으로써 취함을 7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우리 상락아정 4가지였는데 그죠? 여기서는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파트 3비다 막도를 해서 그죠? 무상, 고, 무아, 역겨움, 그죠? 그 다음에 이욕, 소멸, 그죠? 그렇게 역겨움은 우리 영어겠죠. 그럼 무상고, 무아, 염호, 이욕, 소멸, 방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한자로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고, 무아, 염호, 이욕, 소멸, 방기. 방기가 뭔가 아시죠? 확 달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방기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핵심입니까? 자, 21장 행도지견청정 있잖아요. 행도지견청정의 이제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그죠? 통찰지를 이제 우리가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에 통달해야 된다. 그래서 통달지로 옮겼습니다. 안것의 통달지 뭡니까? 그죠? 우리가 그죠? 견청정과 도청정, 즉 해체해서 보기와 해체해서 그 조건을 파악하는 것. 그 다음 뭡니까? 조사의 통달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비도 지견청정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림의 청정은 뭡니까? 행도 지견청정 됐죠, 그죠? 이런 3가지 통달지를 토대로 해서 뭡니까? 지견청정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지견청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도와 과 예류도부터 해서 아란과까지를 체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이와 같이 3가지 통달지들 가운데서 상카라들의 한계를 정하는 것과 이건 18장이죠. 조건을 파악하는 것 19장이죠. 그죠? 도의청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즉 18장 19장에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이 수행자는 안것의 통달지를 얻었고 그렇죠? 이 2가지를 우리 얻은 것을 안것을 통달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얻어야 된다. 나머지는 뭡니까? 예, 조사의 통달지와 버림의 통달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조사의 통달지가 생길 때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 지금 우리 뭡니까?
20장입니다. 조사의 통달지는 안것의 통달지 다음에 생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죠? 그러므로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깔라빠의 명상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죠? 세 가지 통달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20장과 21장의 주 내용, 즉 다른 말로 뭡니까? 다 합치면 18, 19, 20, 21장. 그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지견청정, 행도지견청정까지 네 가지 청정을 뭡니까? 세 가지 통달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뭡니까? 깔라빠에 대한 명성,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인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깔라빠에 대한 명상에다가 명상의 지혜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상의 지혜 설명하려면 당연히 경을 인용해야 되겠죠. 그죠? 파티삼비다마카 무해해도라는 경을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6번, 7번, 8번까지가 있잖아요. 길게 인용합니다. 그 8번 맨 밑에 보면 PS 1에 53에서 54 돼 있죠. PS가 파티삼비다마카고 무해해도라고 우리가 합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성전이다. 어떻게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을 요약해서 구분하는 통찰지가 명상의 지혜인가. 그래서 명상의 지혜 나오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깔라빠에 대한 명상이 바로 명상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개는 혼동하시면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두 개는 동일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물질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우리가 오늘 11가지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물질을 무상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한 가지 명상이다. 무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 물질을 괴로움이라고, 괴로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무하다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질에서 느낌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뭔가 수, 상, 행, 시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무하라고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눈은 늙음 죽으면 확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부다우사 스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고 지금 구분해서 이 생략된 것을 24가지로 쫙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거는 뭡니까? 지금 깔라빠에 대한 명상, 혹은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그죠? 우리 온처계근 연으로 구분되는 이 뭡니까? 모든 법들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 6번에서 아까 그래서 제가 무상고 무아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7번에도 뭡니까? 물질은 무상고무화 뭡니까? 8번에도 무상고무화 됐죠. 그죠? 전부 그렇게 지금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은 모든 법들은 특히 모든 유익법들은 무상고무화다. 이것이 뭡니까? 명상의 지혜의 핵심이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명상의 지혜가 뭐 하는 거냐? 무상고무화라고 명상하는 겁니다. 됐죠? 무상고무화라고 관찰하고 무상고무화라고 통찰해 갑니다.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부타고사 선생님이 백세 인생까지 듣는 겁니다. 지기로 죽어요. 백세 인생 해보죠. 반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가 들어가니까 차가 좀 되더라. 오늘 못 볼 것 같고 그죠?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명상의 지혜의 핵심은 무상고무화를 통찰하는 것. 무상고무화라고 명상하는 것.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6, 7, 8번에서 생략된 거 있잖아요. 9번입니다. 여기서 눈, 늙음, 죽음이라고 생략한 것은 다음과 같은 법의 무더기들이 생략되었다고 알아야 된다. 됐죠? 부타우사 스님이 이렇게 생략하고 9번에서 이 복잡한 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 생략이 빼려고 합니다. 팔리 우리 문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생략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미 초기부터 있잖아요. 저는 부처님 당시부터 빼려고 부분은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요새 부처는 뭐 누구라고 뭐 하면 다 알겠지만 그분은 뭡니까? 세계 최초 복음 번역이라고 그 복음을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거는 성가에 있잖아요. 나는 그거를 자칫 모르는 거죠. 그 성가의 역할을 좀 다르게 곡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부타우사 선생님 벌써 여기서 생략 방법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글쎄요, 아비담바트를 가갖고 한번 복원 한번 해보시죠. 예. 복원하려면 뭐라 줄 압니까? 이거 다 복원하려면 우주를 듣고 남을 종이가 풀려하다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복원할 겁니까? 우주를 듣고 남을 종이가 풀려하다는데.
그 아비담은 안 옮기고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절대로 비난의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생략을 했잖아요. 후대에서 생략된 거 아니라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타고스 스님이 직접 있잖아요. 여기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생략된 거는 보면 그 9번에 보면요. 1, 2 해서 보니까 24번까지 돼 있죠. 그죠? 문과 대상과 함께 문에서 일어나는 것들 5가지 무더기, 5온, 6가지 문, 6가지 대상, 숫자 빼면 뭡니까? 아르마리, 감각접촉, 느낌, 인식, 의도, 가래, 일으킨 행정, 고찰, 요소, 명상, 주제, 몸의 부분, 감각, 장소, 요소, 기능, 상계, 존재, 선, 무량, 무색계, 정덕, 연기 됐죠? 숫자 많습니다. 그죠? 이미 이런 게 뭡니까? 이미 초기부터 이렇게 그죠? 생략 방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밝히고 있고, 10번, 11번에서 어떻게 합니까? 딱 복원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입니다. 자, 이것은 그곳에서 상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것을 생략하여 요약했다. 됐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약할 때 출생한 법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취해서는 안 된다. 됐죠? 우리 파트 3비나 아까 무해해도에서 이 생략된 거 안에는 출생한 법 있죠?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한 출생한 법도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 깨달은 사람이니까 지금 뭐합니까? 비도직인 청정입니다. 됐죠? 이거 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빨리 문 열고 나가십시오. 지금이라도 안 열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타고스 스님은 뭐랍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죠? 예, 그죠? 그러나 그들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됐죠? 못 깨달은 사람이 출생한 법을 알 수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들은 명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취해서는 안 된다. 명상하기에 적합하며 분명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명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깔라파에 대한 명상에서 그죠? 성전의 적용이라서 그죠? 이제 이거를 그죠? 여기서 다음 성령은 무더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오늘로 해서 그죠? 자, 우리 뭡니까? 이미 이제 경의 인용입니다. 그죠?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물질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색수상 행식 나오겠죠? 그죠? 이제 11가지로 파악합니다. 그죠? 11가지는 뭡니까?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하면 3가지죠? 그죠? 그럼 안의 것이든 무태서죠? 멀리 있던 것이든 등등 해서 요거는 뭡니까? 8가지가 됩니다. 요거 생략은 14번 있죠? 14번 그 옆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4번의 두 번째 문단, 안의 물질은 찾으시죠? 자, 안에서 부서지고 밖의 상태이제 그런 안, 밖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안 동그라미 치시고 밖 동그라미 치시고 거친 물질, 거친 동그라미 치시고 미세한 물질 동그라미 치시고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먼 것, 가까운 것 이러면 8가지죠. 앞에 과거, 현재, 미래 했죠. 그럼 3-8은 11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역시 부서진다는 뜻에서 무상하다는 것으로 하나의 명상이다. 분류하면 11가지가 있다. 11가지 어디서 나온 줄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전부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해체해서 온으로, 존재를 온으로 해체해 들어가서 하나하나 뭡니까?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통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번이고, 그죠? 예, 오늘 그 시간 다 됐네요. 그죠? 예, 우리 다음 주에서는, 그죠? 깔라파에 대한 명상부터 해서, 예, 그죠? 다음 주에는 빨리 들어가고, 꽤 양이 많습니다. 그죠? 이 장이. 그죠? 몇 번까지는 130번까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13번, 12번까지 밖에 안 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덜 중요한 15분 생략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교과서 위주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백시의 인생에서 해체해서 봐서 딱, 그죠? 찰나를 규명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다 직장생활 하시느라고도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예,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제 두서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부탁드립니다.